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투매 우려가 진정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반등폭이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락을 두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와 이에 반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이른바 통화정책의 실기론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7월 물가지표와 소매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이 빠르게 사라질 것인지 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현재 시각 8월 11일 오후 2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파란만장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되돌아보면, 저도, 이게 다시 또 이런다고?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상당히 저도 막 엄청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8월 포트폴리오 영상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금요일장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사실 좀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고,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7월 초부터 계속 뭔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더 이상 배드 이즈 굿이 아니다. 이미 금리 인하된 부분들은 기대치가 이미 선반영된 상황에서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거를 계속 마냥 좋게만 볼 수 있겠냐 이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했었고, 금요일날 빠진 걸 보면서 8월달은 역시 시장은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다만 많이 빠지면 조금 저가 매수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월요일날부터 막 코스피가 막 8%씩 빠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좀 빠질 때 좀 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행히 월요일, 화요일 조금 그래도 다행히 그 전에 비워놨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채우면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처럼 저가 매수 기회가 이렇게 빠르게 올진 몰랐는데 8% 빠지는 장은 이거는 정말 금융위기급이 아니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살짝 발을 담궈 봤고요. 다만 이제 고민은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분명히 이 추세장에서 기스가 난 게 사실이거든요. 기스가 난 게 아니죠. 기스가 난 정도가 아니라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 폭이 저는 그렇게 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물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조정 폭으로 봤었을 때는 과거의 조정 폭하고 크게 그렇게 폭 수준으로만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장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이외에 예를 들면 니케이라던가 또 대만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추세 자체는 상당 부분 많이 훼손이 되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요번 사이클에서 이 상승 추세는 좀 일단락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는 있고요. 다만 상승 추세가 일단락이 됐다고 해서 주식이 마냥 꼬꾸라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 상승 추세가 일단락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전고점을 뚫고 가기가 당분간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 전고점을 다시 보기에는 많은 시간, 그 다음 사이클이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럴 때 저는 이 상승 추세가 일단락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점은 이미 본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인 거고, 자 고점을 봤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주가가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번 사이클의 또 특징이 고점을 봤지만 순식간에 또 저점도 봐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도 18,000 갔다가 지금 한때 15,7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반등했는데, S&P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요번 사이클에서 고점과 저점은 순식간에 봐버린 거 아니냐. 뭐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당분간 2,900이 고점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2,400을 또 뚫고 내려간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그동안 작년 요번의 추세를 이제 저는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된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추세건 사이클이건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타임 호라이즌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요번에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면 저는 작년 10월 말 11월 초부터 시작된 요 상승 사이클이 일단락 된 것 같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요때죠, 요때. 작년 10월 말부터 S&P가 4,000선부터 5,669까지 왔는데 요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다시 뭔가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쌓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 뚫고 뭐 예를 들면 내년도에 다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엄청나게 큰 장기 사이클이 끝났다는, 장기 트렌드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됐던 10월 말부터 올해 한 7월 한 중반까지 진행됐던 거의 한 10개월짜리의 상승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 그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 댓글을 이상하게 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제발 좀 얘기하는 사람의 의중과 생각을 좀 충분히 듣고 비판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얘기하면 항상 딴지를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참 뭐라고 했는지 잘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맨날 저런다 이제 속으로 저도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큰 상승 분출이,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고, 당분간 그 고점 뚫으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 월요일날 그 봤던 저점을 뚫고 막 완전히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땐 또 오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대차게 지난주 월화에 빠졌었을 때 저가 매수를 했던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았지 않나, 일단은 조금은 여유가 좀 생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전에 빠지기 전에 비온 온 사람에 한해서죠. 여전히 못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사실 반등을 했다 손 치더라도 코스피가 주간으로 마이너스 3.28, 코스닥이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분위기 살벌한 거예요. 지금 주간 단위로 이 정도 빠졌는데 뭐 지난주에도 안 좋았으니까. 하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격대로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항상 제 채널은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막 정리도 안 됐는데 방송을 하면서 제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박종현이가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고 자기만의 뷰를 잡아가는지 그 과정도 속속들이 들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제된 제 의견을 들으시려면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 인포맥스 나갔잖아요. 어딨어? 연합인포맥스 작년에 지난주 나갔던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 방송에 나간 것들은 제가 타 방송에 나가가지고는 두서없이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제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 채널은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때그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저도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방송이니까 조금 두서없어도 이해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가격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멘텀, 즉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금융시장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뿐이지.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주가 폭락했다가 화수목 지금 올라왔죠?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 금요일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하고는 또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물론 경제지표가 좀 뭔가 예상치 못한 수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일주일 상간으로 경제의 근본적인 모습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경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뀐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게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를 때로는 호재로 반영하고 때로는 악재로 반영해요. 제가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조금 찜찜하게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비싸졌단 말이에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악재도 뭔가 상당히 좀 크게 취약하게 반영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막말로 S&P가 5,600에 있었을 때는 더 이상 무슨 재료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겠냐 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순식간에 S&P 500이 5,200개고 5,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5,100에서는 거꾸로 이 이상으로 주가가 폭락하려면 이거는 진짜 금융위기가 오든 경제위기가 와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가격대는 다시 또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수목금 반등한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물론 지난주 화요일날 ISM 서비스업 지수가 괜찮게 나왔고 주간 실업수당 괜찮게 나오면서 실업률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경기 침체를 크게 생각했나? 요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가가 이미 폭락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봤었을 때는 더 이상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의 가격대가 싼 가격대인지 비싼 가격대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지표 보는 겁니다. 그래서 PER 보는 거고 PBR 보는 거고, 일득에 봐서 이게 채권 대비 현재 주가의 수준이 어떤지,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깔고 보는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 하에서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가격이 비싸도 계속 가는 거고, 가격이 이미 비싸질 대로 비싸졌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뒷받칠 만한 재료가 안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빠지는 거고, 상당히 얘기는 심플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구분하는 게 힘들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가장 시장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가격.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 지금 가격이 앞으로의 재료들을 선반영했냐 아직 안 했냐, 좋은 재료만 반영했냐 나쁜 재료도 일부 반영했냐,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비싸면 팔고 싸면 사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폭락했지만 공포스럽죠. 그치만 이건 딥밸류다. 갑자기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900에 있던 게 2,400을 뚫고 내려가? 이거는 일단 사고 봐야죠. 일단은 사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봐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초반에 혹시나 이삭죽기를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잘 하신 건데, 지난주 초반에서는 쉬웠어요. 왜냐면 코스피가 2,400이고 나스닥이 1,500, 1,600 깨졌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사도 되는데, 지난주 화수목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가격대가 이제 애매한 가격대 또 와버린 거예요, 또 지금. 벌써 주간 단위로 해서 월요일날 폭락한 거를 미국은 다 회복했잖아요. 지금 주간으로 S&P가 마이너스 0.04니까 거의 보합이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0.1
18이니까 그냥 보합 수준 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또 떨어지기 직전 레벨로 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완전한 딥밸류에서는 좀 벗어난 거죠. 조금 올라왔으니까. 코스피는 아직은 싸긴 하죠. 그래도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아직도 좀 낮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가격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싼 맛은 없다. 이제는 싸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가려면 이제는 단순히 지난주 월요일 하락이 너무 심했지 뭐 이걸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이번 하락장의 이 시발점이었던 7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이 시발점에 대한 그 원인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 그럼 뭐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얘기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물론 주가 하락을 심화시킨 건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닙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는 방향성을 조금 더 심하게 하는 일종의 멀티 변수지 그게 근본적인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예요? 7월 초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 미국 경기가 이제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이제 실적이 조금 미스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주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익을 땡긴 거 아니냐. 거기다가 쐐기를 박은 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경기 하강에 대해서 충분히 빠르게 대응을 선제적으로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게 제가 봤을 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금리나 국면과 나쁜 금리나 국면이 있고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기 하강의 속도와 금리나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르냐가 중요하다. 경기가 아무리 둔화돼도 그거에 대응해서 금리 인하가 빠르게 나오면 여전히 우리는 자산시장에서는 좋은 금리나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금리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면 금리나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고 뭐고 지금 그때 가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결국 근본적인 우려는 뭐냐면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 놓친 거 아니냐.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지금 얘기했던 게 윌리엄 더들리라고 하는 전 뉴욕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7월 FOMC가 31일 날 있었잖아요. 그 전에 7월 25일 날 양반이 어디에다 기고를 했어요. 뉴욕 타임즈였나 어디였나? 하여튼 이 양반이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원래 나는 매파다. 원래 매파고 한때 기준금리 6%까지 된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이제 상황 바뀌었고 견해를 수정하겠다.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고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체를 막기에 지금도 늦었을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 위험이 더 커지니까 7월 FOMC라도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양반의 얘기였어요. 윌리엄 더들리.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윌리엄 더들리하고 또 그 이전에 오래전에 연준 부의장했던 블라인더인가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실업률 발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이렇게 실업률이 급등할 바였으면 7월 FOMC에서 금리를 내렸어야지 왜 안 내려줬어.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넘어오다 보니까 월요일날 그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날의 하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수목금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자율 반등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 주가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빠진 거 다 반영해버렸잖아요. 다시 지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선 또 고민 들 거라고. 여기서 시장이 더 강해지려면 그럼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네. 경기 침체는 아니네. 여전히 완만한 둔화네. 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 하나는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줄 거니까 어느 정도 왕충이 있겠지. 요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결국은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전고점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미국 주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지지난주 금요일 빠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이상 치고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하나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6월달 실업률이 4.3 나오면서 지금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뭐 샴 룰 충족하고 이래가지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요 정도 꽤 올라오면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디아 샴의 룰로 보면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를 얘기하는 0.54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둔화세로 간 건 맞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ISM 서비스업 지수랑 주간 실업수당이 좋게 나오면서 이 실업률 급등한 걸로만 경기 침체를 보기에는 아직은 다른 지표가 괜찮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7월 실업률이 8월 초에 나왔잖아요. 8월 실업률 나오는 9월 초에 또 한 번 진검승부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중요해, 그때. 그리고 7월달 실업률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핑계를 찾냐면, 그 당시에 허리케인, 베릴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고용시장 좀 취약했을 거야. 그래서, 그거 지나면 또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일정 부분 기대감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잘 몰라.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진짜로 그 7월달 실업률이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 때문에 올라왔다가 다시 8월 실업률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다시 조금 재개하면서 전고점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다시 트라이를 할 거예요. 전고점을 뚫지는 못해. 그러니까 제가 단언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뚫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어쨌든 반등이 좀 더 연장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9월달 초에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여전히 4.3 뭐 이 정도 수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맞네. 경기 침체되는 거 맞네. 역시 방향은 둔화야.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별로 좋을 건 없고, 그럼 이제 뭘 시장이 관심을 갖냐면, 자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응해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는데, 지금 현재 FF 선물 시장에 보게 되면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그 확률로 보면 25bp 확률이 51.5%고 50bp 인하 확률이 48.5%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지난주에 너무 이 호떡 뒤집듯이 시장 심리도 많이 바뀌었던 게 지난주 월요일날 폭락할 때만 하더라도 막 연준이 뭐 긴급회의 열어가지고 막 금리 인하 해야 되고 한 번에 막 75bp씩 내쳐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지, 기대. 그냥 애들처럼 칭얼거리는 거죠. 뭐 우는 아이 젖주는 형태로 연준에게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야, 너 봐봐. 너 7월 FOMC 때 금리 안 하니까 우리 지금 주가 이렇게 폭락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줬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7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긴급회의 열어서 금리 인하 해줘. 그리고 긴급회의 못 할 거면 9월 FOMC에서 25bp 갖고 택도 없어. 50bp 해. 이렇게 지금 계속 시장은 연준을 몰아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뭐 주가가 슥 올라오고 뭐 경기 지표 괜찮으니까 어느새 슥 해갖고 다시 25bp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를 확률이라고 얘기하지만 금리나 확률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센티멘트.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조변석계라고 하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아주 그런 그 변덕스러운 심리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여전히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요렇게 갈 수 있을지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해주고 싶은데 못 하는 거랑 또 다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더 기다려 볼게, 여유 있게 좀 더 지켜보자. 이거는 그래도 시장이 좀 뭐랄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도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진 않았지만 시장이 빠르게 진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 존 윌리엄스라던가 또 그 토마스 바킨이라던가 이런 비둘기파 위원들이 너무 시장이 지금 공포감을 갖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하 해줄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좀 대응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그런가? 우리가 너무 조바심 냈나? 이래서 좀 조정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 인하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물가가 불안해가지고 우리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난리나 이제. 그러면 주식은 기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요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 중에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중요하죠. 근데 요번에는 되게 재밌는 게 원래 CPI 발표되고 그 다음날 거의 미국 PPI 발표됐거든요. 요번엔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화요일 날 미국 PPI가 먼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CPI 발표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PPI도 중요해. 왜냐면 CPI가 맨날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이미 시장 반응이 끝나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CPI 나오기 전에 PPI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PPI 지표 나오는 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전반적인 물가의 흐름들은 조금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PPI인데 PPI는 조금 올라갔고 CPI는 그래도 기존의 이제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히 연준이 막 물가 때문에 금리나 막 못하고 주저하고 뭐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나마 그건 다행이긴 해요. 자, 제 물가 전망치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 거 데이터도 보여드리면 지금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이 3.0이 나왔는데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하면 2.97이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제 전망 숫자로는 7월 물가는 2.88 그러니까 아마 2.9% 정도 지난번보다는 한 0.1%포인트 떨어지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3% 이하로 진입할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그냥 똑같이 3.0이더라고요. 예측치가 3.0인데 제 전망치는 2.9예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3% 이하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조금은 안도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어쨌든 물가가 하향 안정화 되니까 연준이 맘만 먹으면 금리나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 이른바 연준 푸시 가능하지. 주가가 폭락할 것 같으면 얘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일종의 약간 기댈 언덕이 이제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0에서 3.1로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상당히 분위기 살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겨우 되돌려 놨는데 연준이 물가 때문에 생각보다 야 이거 뭐 9월 달에 50bp 빅컷은 이거는 뭐 택도 없고 어쩌면 9월에 25p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면 지금 상황에서 난리 나겠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은 다행히 낮은 것 같은데 이제 요게 좀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싼 맛은 없어졌다. 하지만 요번 주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가 그래도 3% 이하로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많이 생겼구나.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구나. 이러면 아마 조금 더 반등은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도 뭐 애플도 그렇고 지금 알파벳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조금씩 일단은 그동안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격 멜트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추세는 일단 기스가 났지만 기스난 추세도 한 방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 주 물가만 제가 예상했던 수준대로 나오면 뭐 조금 반등은 더 이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지난번 고점과 이번 저점 사이에 한 중간 정도 한 50% 정도 오면 그러니까 레벨로 봤을 때는 S&P가 거의 한 5,400 정도 되겠네요. 5,400에서 5,450 정도 이 정도 오면 저는 그러면 또 줄일 것 같아. 그때 가면 아직은 안 왔으니까 5,500 가까이 오면 1차 줄였다가 되샀지만 그때 오면 저는 또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가 문제인데 우리 증시는 사실은 여전히 싼 구간에 있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은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NK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외국인이 파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NK 트레이드에
일부 대상이기도 했고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에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날 1조 5천억 팔았잖아요. 월요일날 폭락할 때 뭐 왜 팔았겠어요. 일정 부분 NK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외국인도 수급이 뭔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었으니까 팔았겠죠. 그리고 화수목금 다 화수목까지도 팔았어요. 금요일날 살짝 플러스긴 한데 뭐 거의 의미 없는 수준. 그래서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여진이 좀 남아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뭐 그 영향이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억울한데 그래서 가격 메리트 상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싼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만 나쁘지 않으면 우리도 조금 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어 보이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일단 빠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KDI가 한국은행 니네 금리 인하 지금 놓쳤다. 그래서 8월 금통위에서라도 지금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전제 조건으로 단 게 지금 가계부채 폭증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 미시적인 대응책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안정과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하면서 정책 조합을 하라는 제언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니까 이거를 금리 인하 해주지도 못하고 금리 인하 못 해주니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죽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근절을 해야 되니까 희망하는 거는 8월 금통위가 이제 다다음 주에 열리는데 그 전까지 빠르게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좀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시적으로 가계부채는 관리하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이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증시도 그래도 조금은 제법 반등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나와야 이제 시장이 가는 거고 그렇게 못 해주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레벨에서는 여전히 이 저평가 그러니까 싼 영역 왜냐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싸요. 지금 그 기업 실적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뭐 콜 테스트 통과 그 8단의 경우에 HBM3 8단의 경우에는 지금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74,000원 있다는 게 좀 억울한 거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25만원 같던 게 지금 17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도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분명히 낮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의 여지는 저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지금 지난주 월요일날 빠진 부분 지금 시초가는 회복했지만 이제 요때 부분들까지는 조금의 반등의 여지는 그래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요번 그 하락의 시발점 자체가 경기 하강 속도 대비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반등은 그저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우리는 반등하면 또 위험관리로 가고 반등했었을 때 아직 처분 못한 거 좀 주식 비중 줄이는 기회들로 이용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다시 싸졌으니까 뭐 주식 엄청 사자? 요거는 글쎄요. 뭐 지나놓고 보면 또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는 현재는 좀 사이클상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시장은 당분간은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이번 경기 둔화와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사이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특히나 또 연말까지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뭐 정고점은 다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지만 전저점도 너무 심했다. 이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갈 건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싼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추가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반등하면 그때는 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 시황 정리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난주 월요일에 하락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다만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 경기 하강의 속도가 과연 금리 인하 속도 대비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경기 하강을 잘 연착륙시켜 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고, 이거는 사실은 승부가 금방 안 나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장도 당분간은 특별하게 크게 위로 가지도 못하고 그다소 급락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시장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고요. 어느 가격대에 왔는지에 따라서 쌀 때는 사주고 비쌀 때는 팔아주는 이런 유연한 대응 방법이 필요한 국면에 왔다. 분명히 지난 10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있었던 이번 사이클에서의 큰 폭의 상승 사이클은 일단락됐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